자, 오늘 해볼 이야기는 웹소설의 스토리를 짜는 팁입니다. 사실 스토리를 짜는 방법 자체는 굉장히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짜는 거가 정답이다 뭐 이런 게 딱히 정해져 있지 않아요. 어떻게든 재밌는 스토리를 짜면 되는데, 일단은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알려드리고자 하는 팁은 이제 좀 독자들의 이해를 덜 필요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게 보통은 웹소설에서 스토리라는 걸 할 때 이제 기반 지식 같은 게 필요하거든요. 이제 뭐 예를 들어 판타지를 많이 읽지 않았거나 무협을 많이 읽지 않은 사람은, 무협이나 판타지를 많이 읽지 않은 사람은 이제 그 스토리가 낯설 수도 있어요. 그렇죠. 스토리가 이제 분명히 낯설게 느껴지는 게 있을 것이고, 이제 뭐 그런 방법, 그게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낯설다고 하더라도 우리들이 사실 대부분의 소설을 연재할 때 독자들은 어느 정도 이제 작품을 읽고 뭐 여러 작품을 읽고 그 다음에 소비하는 층이 좀 더 많기 때문에 굳이 낯설다고 해가지고 뭐 나쁜 건 없어요. 다만 오히려 독창적으로 재밌게 느껴질 수도 있죠. 독창적인 스토리로 느껴질 수 있음. 자, 이렇기 때문에 굳이 이제 창의적인 스토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고, 이번에는 제가 말씀드린 건 독자들의 이해를 덜 필요하게 만드는 방법 중에서 이게 좀 필요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의 사건을 좀 오마주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웹소설에서도 굉장히 좀 많이 시도됐던 부분이고 아마 좀 나오긴 할 거예요. 꽤 많이 보신 분들 있을 텐데, 예를 들어 뭐 그런 게 있죠. 현실에서 되게 역사적으로 재미있는 사건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되게 좀 여러분들이 좀 어느 정도 좀 스토리를 짜실 때 보시면 좋은 게, 이게 삼국지 같은 거 있죠. 그러니까 우리 침착맨님의 삼국지라든지, 아니면 이제 슈카월드라는 거에서 하는 역사 이야기, 뭐 이런 거 유튜브에서 많이 하잖아요. 역사 이야기를 실제 사건을 오마주해가지고 이 스토리로 끌어들이면은 이게 어느 정도 좀 확실히 재밌어요. 어느 정도 되게, 근데 신기한 게요, 현실은 언제나 현실은 판타지보다 위대합니다. 아니, 저 별의별 일 다 일어나거든요? 정말 별의별 일 다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토리를 짤 때 어느 정도 좀 약간 참고할 만한 그런 사건 같은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저도 한번 슈카월드에서 아마 봤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 로마의 마지막 그 도시가 멸망하게 된 그 이유가 되게 재밌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도시예요. 여기가 도시고 여기에 거대한 성벽이 있었대요. 제가 로마인지 어딘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아마 로마가 맞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여기가 산이고 여기가 이제 바다입니다. 자, 이게 요런 식으로 아마 지형이 구상돼 있나? 아마 요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 도시를 함락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이거 도시를 함락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게 정면으로는 방법이 없어요. 정면으로는 아예 방법이 없어가지고 그 성벽을 못 뚫으니까 했던 진짜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있어요. 여기가 근데 여기 바다도 완전히 막혀 있었거든요. 이렇게 바다가 막혀 있었어요. 잠깐만. 오케이. 이게 바다가 막혀 있으니까, 여기가 이렇게 막혀 있으니까 여기를 이렇게 다 막았대요. 자, 이렇게 해서 만든 방법이 있어요. 이 배가 있죠, 배를 끌고 산을 넘어요. 이게 진짜예요. 이게 실화였습니다. 배를 가지고 요 산을 넘어서 여기로 침입을 하거든요. 이 실제 있었던 사건이에요. 이런 거가 실제 진짜 있었습니다. 이런 게 말이 안 되잖아. 근데 현실은 판타지보다 더 위대합니다.
이거를 이런 식으로 이거는 뭐 전쟁의 일화, 레전드 일화이기 때문에 이게 레전드 일화 이런 거였으면은 이런 것처럼 역사적으로 있었던 스토리들 같은 경우를 이거 말고도 그냥 이런 전쟁 서사, 굳이 전쟁 서사 말고도 이제 뭐 사랑에 관련된 거, 사랑에 관련된 이제 미친 행동들, 그 뭐야 부모와 자식, 부모와 뭐 저 친척이 뭐 사랑하고 뭐 새 어머니를 사랑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 이게 실제 현실에서 왜 대부분 다 일어났어요. 엄청나게 뭔가 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재밌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고 거기서 영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명한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유명한 이제 한니발처럼 한니발이나 정말 유명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독자들의 이해가 필요가 없어요. 자, 어떻게 할지 알잖아요.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지 알잖아요. 예를 들어 한니발이 그 산을 넘기로 했었을 때 우리는 그 결과를 알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봐요. 여기 있는 주인공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제 그 외 인물이 있습니다. 그 외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독자들이 있죠. 자, 이렇게 된 경우는 재밌는 게 주인공이 그런 행동을 하려고 해요. 근데 주인공은 그 결과를 몰라요. 예를 들어 한니발로 예시를 들면 산을 넘자라고 주인공이 판단을 해서 가려고 해요. 그 산을 넘으려고 해요. 그런데 주인공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솔직히 몰라요. 왜냐면 주인공이 이제 실제 현대 인물이 아니라 만약에 판타지의 인물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판타지에는 한니발이 없었을 테니까 주인공도 그 결과를 모를 때가 있어요. 주인공도 그 결과를 몰라. 그리고 그 외의 인물도 당연히 모르죠. 그런데 독자는 알아요. 독자는 그 결과를 안단 말이야. 왜냐하면 우리 한니발이라는 유명한 일화에 대해서 사전 지식, 기반 지식을 갖고 있으니까 주인공도 모르고 그 외도 모르는데 독자는 알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은 주인공이 독자의 그 기반 지식대로 주인공이 움직여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기대감이 엄청나요. 기대감이 되게 뛰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전 기반 역사 속에 있는 사건 같은 경우를 좀 각색을 해가지고 그대로 쓰는 경우는 좀 어렵겠지만 이제 각색을 해서 좀 그대로 사건을 진행한다거나 아니면은 실제 뭐 이런 것들 참고사항이 되는 것들이 예를 들어 뭐라고 하죠? 뭐 이번에 재벌집 막내 아들도 비슷한 케이스였죠. 재벌집 막내 아들도 비슷한 케이스였지만 이거 그 역사적인 사건 자체가 소재였고 그걸 풀어나가는 재미가 있었다면 굳이 이럴 필요까지 없이 그냥 실제 역사 사건을 비슷하게 오마주하는 것만으로 이제 판타지 세계에 적용하면 위화감 없이 받아들여질 수가 있어요. 물론 어느 정도는 바꿔야겠죠. 그 예를 들어 판타지 배경에 맞춰서 어느 정도 바꾸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들이 알고 있는 사건 흐름대로 그대로 진행된다는 믿음 같은 게 있습니다. 왜냐면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게 있어서 요거를 하면은 되게 좋은 경우가 많아요. 다만 단점, 그러니까 주의할 점이 있죠. 주의할 점은 있어야 돼요. 주의할 점. 저는 이거 개인적으로 되게 주의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치적인 사건은 지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치적인 사건은 지양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라는 부분이 좀 있어요. 요거는 지양. 이게 최근 그러니까 정치적인 우리들의 역사에서 좀 정치적인 사건이나 이런 게 많잖아요. 이런 게 좀 요거는 좀 그렇죠. 좀 안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실제 이게 재밌는 게 많거든요. 실제 되게 좀 슬픈 게 정치적인 사건이 색깔을 빼고 봐도 재밌어. 이게 보면은 그 독재자와 그 결과라든지 아니면은 독재자가 이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짓을 하는지
뭐 요런 것들이 되게 재밌는 게 많은데 이런 부분들은 좀 어느 정도 각색이 좀 들어가야 되죠. 특히 저는 이거에 되게 재밌더라고요. 이제 제 뭐 남미나 아프리카 국가에서 독재자들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지능적입니다. 지능적이고 악랄합니다. 이거를 판타지로 만들어 보는 거야. 그렇죠?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뭐 히틀러가 했던 대학살 같은 경우나 그런 거 말고서라도 아니 히틀러가 했던 대학살은 사실 악랄하지만 뭐 어느 정도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죠? 이제 지능적 걔네들한테서 얻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 사건 역사적인 사료들을 통해서 얻어지는 효과들 같은 게 있잖아요. 요런 것들이 재밌는 게 좀 많아요. 예를 들어 이제 남미 쪽에서도 했던 거였지만 남미 쪽에서 이번에 되게 유명했던 거 있죠. 옛날에 아르헨티나에서 나왔던 월드컵 얘기를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독재자가 있었습니다. 여기 독재자가 있었는데 이 아르헨티나 월드컵을 열면서 얘네들한테 우승을 못하면 어떻게 한다? 우승을 못해. 그러면 총살. 이게 실제 오피셜은 당연히 아니겠지만 이런 썰도 있었어요. 이런 게 있어요. 이 독재자가 그래서 필사적으로 우승을 했어요. 이게 왜 그랬냐면 자 이유가 있죠. 당연히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독재에 대한 불만을 스포츠로 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실패하니까 이제 결국에는 안 되니까 이거를 가지고 이제 그렇게 되면 보통 스포츠로 풀려고 해서 실패를 하잖아요. 그러면 역사적인 사료를 봤을 때 거의 90% 이상은 어떻게 하냐? 이제 외부에서 적을 만들죠. 이런 게 실제 판타지에서도 분명 적용이 되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독재나 아니면 어떤 정권에서 얘네들의 결속력을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적을 만드는 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되게 흔해요. 이거 실제 현실에서도 너무 많아서 찾기 힘들 정도로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판타지로 예시를 줍시다. 주인공이 단체를 만들어요. 주인공이 이제 군대를 만드는데 이제 영지를 뿌리는데 이제 뭐 당장에 이제 식량도 부족하고 뭐 없어. 그리고 내부에서 자꾸 삐걱거리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외부에 적을 만들어야 되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니면 이 반대 상황으로 이 외부에 적이 됐을 때 주인공이 하는 행동이라든가 이렇게 역사적 사료나 아니면 실제 스토리를 연관지어서 되게 가져가면은 재밌는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이 뭐냐? 결론. 이거 역사 공부는 하셔야 돼요. 아니 그냥 뭐 역사 공부라고 할 것도 없이 유튜브만 봐도 돼. 봐도 됨. 요거를 보시면서 요거를 스토리로 짰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연결 지을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되게 굉장히 좋은 게 가장 좋은 이유. 독자들이 이게 말이 됨이라는 말을 못해요. 왜냐? 실제 일어났으니까. 이게 보면 그 실제 역사 사료만 봐도 거의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엄청 많거든요. 실제? 야 우리가 알았겠냐? 이렇게 일이 일어날 줄. 그런데 그 누구도 개연성을 가지고 반박을 못해요. 왜냐면 실제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요런 거를 100% 따오면 안 되지만 100% 따오면 이상하지만 따오면 이제 대체 역사물이 되지만 어차피 역사 또한 같은 사람이 만들어낸 사건이기 때문에 판타지를 써도 똑같다. 왜냐면 판타지에 있는 인간이건 우리 실제 현실에 있는 인간이건 느끼는 과거 속 인물이건 느끼는 감성과 사상은 거의 차이가 없어요. 같은 인간입니다.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이 스토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요거를 나의 입맛대로 주변만 설정만 좀 바꿔서 요거를 쓰면은 스토리를 짤 때 굉장히 좋은 팁이 될 수 있다 라는 거를 알려드리면서 이만 여기까지 오늘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